안녕하세요. 영널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대학원 자기소개서 작성법입니다.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난 학교들도 있는데 이제 아직 남아있는 학교도 있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호학과는 다른 전공 분야랑 다르게 일반 대학원을 다녀도 직장 병행을 많이 하는 학과라서 작성 방법도 살짝 다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나 설명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자료가 있다고 해도 간호대학원을 위주로 하다 보니 일반 대학원과 간호대학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작성법에 있어서도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해당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되게 오랫동안 입시를 준비했었어요. 이제 현재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주변에서 대학원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들어오게 돼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은 다년간 제가 입시를 준비하고 또 다른 분들의 입시를 지켜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부 다 주관적인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마다 취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자기소개서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가져가는 것을 선호해요. 특히 지원 동기나 연구 계획 부분은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항목별로 작성 요령을 말씀드릴 건데 경력 부분은 대학 또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직장 생활을 위주로 작성하고 대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만 아래쪽으로 해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고 최신 부분을 위쪽으로 올리고 대학생활처럼 조금 더 오래된 활동이나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활동들은 밑으로 내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직장과 대학을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것을 느꼈고 간단하게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주제와 관련되게 약하게 빌드업을 이제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다음 항목인 지원 동기는 해당 전공을 학습하는 데 적합한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현재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원 동기랑 연구 주제를 도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원하시는 대학원의 교수님의 연구 주제와 관련되게 해서 자신의 지원 동기와 연구 주제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원 동기에는 간단하게 자신이 어떤 근무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게 나한테 와닿아서 어땠다라는 현상을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참여했던 부서의 활동이나 QI 활동, 보수교육, 스터디 같은 이런 경험 등이 있다면 모두 다 제시를 해주시고 없다면 논문을 찾아보면서 이런 논문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여기에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연구 주제 부분은 자연스럽게 더 빌드업이 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의 장단점, 상벌사항 부분은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을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연구계획서 부분입니다. 특히 연구 주제 부분은 자신이 지원하는 교수님의 최신 연구 경향을 보면서 하나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급성기 환자를 주로 주제를 하고 최근에 암 환자의 급성기 간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던 교수님 밑으로 지원을 희망한다면 그와 관련된 내 임상 경험을 살려서 연구 주제를 하나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또 다른 예로 중환자 간호에 관심이 있는 교수님한테 지원을 한다면 중환자와 관련된 주제를 하나로 도출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연구 계획서는 내가 얼마나 자세히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합격한 사람마다도 자세함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왜 연구를 하고 싶은지 이 주제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잘 쓰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직 석사를 입학하지 않은 분들한테 교수님이 뭐 상당히 대단하고 엄청나게 새로운 것을 원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논리적인 흐름을 하나로 끌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찾아봤는데 이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혹은 내 임상 경험에서 이게 조금 달랐는데 이게 연구되지 않았더라 라고 제시를 해주시면 가장 완벽한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계획서나 이제 주제를 도출할 때 챗GPT를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챗GPT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챗GPT가 모두 사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챗GPT에게 간단한 컨셉을 얻어서 직접 논문을 검색을 해가지고 논리적인 근거들을 도출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가 말하는 논문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그대로 다 쓰게 되면 결국은 챗GPT 표준률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고 대학원 입시에서 그걸 요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컨셉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용을 하되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알아보고 그 해당되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나만의 언어로 바꾸시는 게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썼구나, 혹은 이건 그냥 그대로 챗GPT를 보조적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 추천드리지만 이걸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과목 역시 연구 주제와 관련되게 성인 간호학을 지원한다면 성인을, 관리는 관리를, 정신은 정신을 이렇게 이어서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입학 후의 계획은 대학원 입시는 결국은 학문의 길을 걷는 과정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료 길을 강조하시는 방향으로 쓰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석사만 하고 이직을 할 것이다, 혹은 내가 석사만 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도 장점이겠지만 저라면 굳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석사를 마무리한다면 어떤 그냥 학문적 길을 걷겠다, 혹은 내가 하는 임상에서 이런 연구 활동들을 토대로 더욱더 임상에서 근거 기반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이야기로 끌어가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의 내용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대학원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대학원 역시 해당 항목을 작성하실 때 비슷한 흐름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동기랑 연구 주제는 모든 대학원에서 공통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일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된 현상을 설명하고, 그랑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해봤던 것들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 하면서 지원 동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는 선행성 논문들에서는 이렇더라,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걸 추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석사 후에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 혹은 석사 후에 근거 기반 간호를 임상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비슷한 흐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하게 연세대의 경우에는 글자 수 제한을 두고 있어요. 지원 동기랑 연구 계획 모두 다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시고 필요한 문장만으로 논리적 전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연구 계획 부분을, 연구 주제 부분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필요한 문장만 갖고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전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대학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질문을 모아서 한 번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